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로 8,800여 개 축구장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8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내일 결정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도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1차 때와 달리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운영하겠다며 헌재는 25일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시계를 단 한 사람에 맞추라고 협잡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마기 시설과 부딪혀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10시간 가까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산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작된 경남 산청 산불은 하동으로 확산하면서 진화율은 70%에 머물고 있고 경북 의성 산불도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4명, 오후 6시 기준 축구장 크기 8,000개 이상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산불 상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전부터 헬기 52대와 인력 3,7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산불 지휘본부가 차려진 안평 면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산 능선을 따라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불은 어제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위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시작돼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초속 16m에 이르는 간풍이 불면서 한때 진화율이 2%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헬기 52대와 인력 3,700명 넘게 투입되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진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이 60%까지 올랐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산불을 진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는 산림당국이 야간 진화체제로 전환해 헬기 진화 작업을 중단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4,650헥타르, 화선은 여전히 37.5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섬묘객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북 위성군은 한 섬묘객이 119에 전화를 걸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위성군 안평 면사무소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창고들은 모두 녹아내렸고 과일과 농기계 역시 타버렸습니다. 경북 의성의 천년 고찰 울람사마저 전소됐습니다. 급하게 대피소로 간 주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진화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뒤편 숲에서 치솟는 거대한 화염. 스님은 양동이를 내던지고 결국 몸을 피합니다. 1300년 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울람산은 결국 불길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창고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무려 15억 원이 든 냉동 창고는 지은 지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옮겨 붙은 창고입니다. 강한 불길에 외벽은 모두 녹아내렸고 내부에 가득 쌓여있던 과일은 모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과수원 자두나무는 불탄 가지만 남았고 농사 미천인 농기계는 고철이 됐습니다. 농기계 싹이 다 타고 한 개도 못 잡아냈어요. 지금 한참 약실이 저 약도 지금 갖다 놨던 게 다 녹아 내려붙잖아. 강풍을 타고 온 불길에 마을은 폭격을 맞아 폐허로 변했습니다. 부서진 벽돌 속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검게 탄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집안 안에 뭐 옷 같은 거 밖으로는 양껏 묶어놨어요. 그죠? 다 타봤어요. 나가서 대피해 나갔어요. 겨우 옷만 걸치고 집을 나온 어르신들은 평생 처음 보는 불길에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잠이 오겠어요. 막 가슴이 뛰고 그렇더라고요. 의성 산불로 주택 등 94채가 불탔고 1,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직 산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불에 사라진 숲만 축구장 8,800여 개를 합친 면적에 달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곳엔 연기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나마 연기가 많이 거친 상황인데요. 그제 오후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진화율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오늘도 날이 밝자마자 헬기 30여 대를 투입했고 군당국도 군용 헬기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화재 진압 작업에 투입된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진화대원 5명이 크게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불이 하동군까지 번지면서 산청과 하동에서 주민 800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300여 헥타르에 달하고 불 길이도 43km나 번졌는데요. 이 가운데 30km는 진화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남은 불의 길이는 13km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인력 2,200여 명과 진화 차량 약 200대를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청군 말고도요,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 대형 산불로 인해 약 6,000헥타르에 달하는 피해 면적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약 축구장 8,800여 개를 합친 면적과 같습니다. 울산 울주군 산불은 오늘 오전 3단계로 격상됐으며 오후 3시 기준 70% 정도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충북 옥천군 청정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림청은 오후 4시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정부는 산불 확산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 울산과 영남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해 산불 대응에 나섰고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역대 6번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천군 화재 현장 인근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경남 산청에서는 마을 이장이 주민 40여 명을 무사히 대피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행정명령 전에 주민들을 이동시켰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직접 모시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지붕과 벽이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20가구 남짓되는 이 마을 전체 집 가운데 5채는 완전히 불에 탔고 한 채는 절반 이상 재로 변했습니다. 화마가 그친 이 마을에는 4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80대 독거 노인인데요. 하지만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건 이 마을 이장 덕분이었습니다. 그제 산불이 처음 나던 날 마을 이장 김원중 씨는 어르신 8명을 마을 해관으로 우선 대피시켰습니다. 강풍에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불길을 살폈습니다. 30분마다 저 뒤쪽으로 이렇게 불이 연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찰을 하고 계속 이렇게 커지고 뭐 옮겨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시시각각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제 산불 이튿날 마을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 주민들을 전부 대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산청군의 대피령보다 앞선 조치였습니다. 어머님 한 분은 진짜 걷기도 힘들었는데 2사람이서 부축을 한 상태에서 내려오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분이 계시면 또 이렇게 대피를 시켜야 되니까 일일이 그 집집마다 확인을 다 하고 내려온.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불난다고 대피하고 그 사람하고는 고맙지. 이장 참 잘한다. 오늘로 벌써 사흘째. 김 씨는 홀로 마을을 지키며 어르신들이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정치권을 뒤흔들 중대한 사법 일정이 시작됩니다. 행정부 2인자와 원내 일당 대표 그리고 국가원수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여야의 명운은 물론 조기 대선 여부도 결정됩니다. 법리적 판단은 별개로 이뤄지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정국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결과도 궁금하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시각에 열리는 형사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공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과도 겹치는 만큼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윤 대통령의 출석에 관심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1차 기일 때는 구속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습니다. 석방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것으로 보고 한 총리가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기각이나 각하로 빨리 결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는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저는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 한 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하루빨리 나야 한다며 헌재를 향해 시간을 끌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탄핵 인용으로 결론 내기는 힘들다. 탄핵 인용으로 결론 내기 힘들면 빨리 기각, 각하나 기각 사유가 상당하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천막 당사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내일부터 이곳에서 당무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외투쟁과 더불어 원내 압박까지 병행하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재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을 민주당 장외투쟁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모든 지도부 회의 또한 앞으로 천막 당사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 오전 있을 광화문 천막 당사 현판식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가 모두 장외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다음 날인 25일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왔던 도보행진이나 1인 시위 등에 이어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처리하고자 국회 전원위원회를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장외투쟁과 더불어 원내 압박 수위를 함께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 큰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수요일에 내려집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거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였느냐입니다. 이 대표는 2심에서도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기억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건 형량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량이 유지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지만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향후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면서 1심 판단 뒤집기 총력전에 나섰는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앞서 보신 정치권의 일정들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국회팀 강용호 기자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있습니다. 네, 준비한 화면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내일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26일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다음 날인 27일엔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일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의 각하, 이 대표 당선 무효형, 윤 대통령 탄핵의 기각 또는 각하가,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인용, 이 대표 무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월요일 헌재 선고부터 한번 볼게요. 한 총리 탄핵 선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도 나쁘지 않은데 각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네, 한 총리 탄핵안이 통과될 당시에 가장 논란은 정족수 문제였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무총리인 만큼 과반인 151석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가 탄핵 자체가 무효다, 즉 각하한다면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할 수 있겠죠.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 자체가 무효인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기각을 넘어 각하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대통령 파면이 중요한 만큼 한 총리 탄핵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설령 한 총리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단번에 되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26일이죠.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25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경우를 봐도 이 금요일인 28일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하필 25일을 주장한 배경을 두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 탄핵 인용만 된다면 2심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마지막이요. 27일 본회의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최상목 대행의 탄핵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지난 21일 발의한 최권한대행 탄핵안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하루뿐이죠. 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27일 이전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동의할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강 기자, 만약에 내일이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최 대행의 탄핵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과 최 대행 탄핵은 별개라면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경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그 씨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감자 가마니 해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 대행 탄핵을 주장하는 배경엔 지지층 결집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 선고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재를 공격하는 건 부담이 되니 최 대행을 겨냥해 전선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최상목 탄핵에 대한 여당은 물론 당 내부의 비판도 큰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2호선 타고 외출하려던 분들 난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신도림역에서 운행을 준비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홍대 입구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향하는 외선순환 열차가 10시간 가까이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승객이 서 있어야 할 지하철 승강장 플랫폼에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열차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에도 열차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신도림역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차마기와 충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연으로 인해서 잘못 부딪혀서 본선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이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부딪히니까 약간 충격에 의해서 약간 탈선이 된 건데 다행히 승객 탑승 전 운행을 위해 출고되던 열차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열차 운행 중단으로 인한 차질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홍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의 외선순환 운행이 중단되면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승객들이 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보거나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니까 전철 타야 되는데 모르니까. 지연돼가지고 지각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대체버스를 투입해 승객들을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현장에 꾸려진 사고 수습본부가 복구 작업을 이어간 끝에 약 10시간 후인 오후 5시가 넘어서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 도중 천장에 달려있던 장식용 조명인 샹들리에가 떨어져 하객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선 승객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청사 건물로 돌진해 70대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세훈 기자입니다. 성인 키만한 샹들리에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바로 옆에는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예식도 중 천장에 달려있던 샹들리에 11개 중 하나가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머리를 다치는 등 하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정형이 있고 전동형이 있는데 그 전동 샹들리에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낙하돼서 경찰은 호텔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청사 기둥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60대 승객은 심하게 다쳐 치료 중입니다. 이 차량이 좀 속도가 빨랐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에서 하얀 연기가 솟구치고 운전석에서는 불에 탄 시신항구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차량이 벽면에 부딪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경찰은 차가 옹벽에 부딪히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 절반가량이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고려대 학생단체가 단체 카톡방에서 미등록 인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인증하라는 건데요.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입니다. 고려대 의대생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그 작성자는 21학번, 22학번 단체방에서 미등록 인증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모두 150명이 넘는 의대생들이 인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인증을 함께 해주면 모두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인증을 강요하자 연달아 등록금 납부 내역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학들이 집단 휴학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지난 21일 등록 마감기일이었던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절반 가까이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정부는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토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실명 인증을 통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하고 복학 신청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초에도 연세대와 동국대 등에서 이탈자 색출을 목적으로 실명 설문조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이 또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복귀하며 수업 거부로 똘똘 뭉쳤던 의대생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엔 고학년과 달리 제적되면 구제받을 길이 아예 없는 이사학번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연세대가 2024학번 의대생에게 제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사학번 학생 대상 긴급 안내라며 이사학번의 경우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보통은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다 하더라도 해당 학년의 결원이 있으면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학번은 지난해에도 휴학한 터라 내년에 재입학하려면 다시 1학년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26학번으로 정원이 채워져 이사학번이 재입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른 학년과 사정이 다른 건데 이 부분이 막판에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낸 걸로 보입니다. 이사학번은 만약에 제적 당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복학 신청이라든지 재입학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게 그 밑에서 치고 오니까 본과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고 올라온 애들이 없어요.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27일 서울대 이화여대, 28일 가톨릭대 경희대 등도 등록이 마감되는데 앞서 절반 가까이 복귀한 연세대와 고려대처럼 등록은 하고 보자는 기류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등록한 이후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등록하지 않아 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실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벌써 열흘째인데요. 현재 경찰은 같은 날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미 애리조나주 경찰들이 경광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 3명의 연락이 끊긴 건 지난 13일. 30대 이모 씨는 어머니, 이모와 함께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초 지난 17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들이 외교부의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이 이 씨 일행이 탄 렌터카 GPS를 조회한 결과 13일 오후 3시 반쯤 애리조나주 40번 고속도로에서 신호가 끊겼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당시 사고로 큰 불이 나면서 차들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가족이 사고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인근 지역에 배포하는 한편 고속도로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시장이 과열되자 서울시는 한 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는데요. 규제 대상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내일부터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마지막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부동산 거래를 위한 탐색전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사무실 밀집단지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파는 이른바 갭투자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급매물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보통은 그냥 30억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물건들이 또 29억에 내놨다가 27억 5천으로. 이른바 잠실 엘리트 아파트 단지 부동산은 일요일에도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토지 허가제 발표 이후 사흘간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에만 17건의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또 가족 간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입니다.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시행되면 당장은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실거래는 주춤할 걸로 예상됩니다. 매도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 상승이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살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배추, 양배추가 금배추가 됐습니다. 늦여름에 심는 채소들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이 너무 더웠던 탓입니다. 봄에 심은 것들이 출하되는 5월 전까진 이렇게 계속 비쌀 거라고 하네요. 강서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 정부 지원으로 세일한 양배추 가격이 4,000원에 육박합니다. 일반 소매 가격은 6,000원이 넘습니다. 평년보다 2,000원, 50% 이상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양배추를 들었다 놨다 망설임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금액이 이게 나가는 게 더 많아지긴 했죠. 거의 아이 위주로만 사고 조금 얼음권 좀 줄이고 약간 그런 식이 됐죠. 배추 가격도 5,500원 선으로 평년보다 42% 올랐습니다. 그나마 양배추보다 싼 겁니다. 양배추 한 통 살 거 반 통 사고, 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일할 때 하나 살 거 2개 살 때도 있고. 채소 가격이 금값이 된 건 채소를 심는 8, 9월이 너무 더워 작물이 잘 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심는 무와 당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가격도 한 개당 3,000원 선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66% 올랐고, 당근 가격도 킬로그램당 5,6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봄배추와 봄무가 시장에 풀리는 5월 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 수입량을 10배 이상 늘리고 비축 물량도 최대한 공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렇게 물가는 무섭게 오르는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순 없고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게 옷값입니다. 백화점도 자존심을 접고 90% 할인 판매하는 매장을 열었는데요. 여긴 북적북적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티셔츠 한 장에 9,900원, 반바지 하나에 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 바구니마다 옷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백화점이 1층에 대형 할인 매장을 차렸는데
해외 브랜드 제품을 최대 90% 할인하면서 고객들로 북적이는 겁니다. 다른 매장에서 한 장 구매할 수 있는 걸 여기서는 3장 넘게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돈 받아서 사는데 전 세계에서 재고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여와 값싼 가격에 판매하는 오프 프라이스 매장입니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류와 신발 가격도 치솟으면서 관련 소비자 물가도 1년 사이 2% 올랐습니다. 얇아진 지갑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옷 사는 것부터 줄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의류와 신발에 쓰는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유통 포맷입니다.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의류 산업에서 소비 위축이 길어지면 다른 분야로 소비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용감하고 다채로우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 속에 K-에세이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딸을 경제주체로 내세운 이슬아 작가의 소설 가녀장의 시대. 편견을 깬 재기발랄한 한국 가족의 이야기가 일본, 대만에 이어 올해엔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배출한 이탈리아 출판사에 이어 세계 5대 영어 출판사에서도 판권 계약 러브콜이 온 겁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 한국의 매력적인 에세이스트 논픽션 작가들을 소개해달라는 요청들을 오히려 많이 받고 있어요. 해외 출판사에서 먼저 우리 문학을 출간하겠다고 번역 지원을 요청해온 건수는 지난 2014년 13건에서 작년 339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건 여성 서사와 시대적 공감대를 담은 에세이. 결혼하지 않은 40대의 생활 방식을 그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식물적 삶을 담은 김금희 소설가의 식물적 낙관도 억대 선인세로 영미권 출판 계약을 마쳤습니다. 독점 계약을 체결한 해외 출판사는 한국의 서사에는 보편적으로 통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며 용감하고 다채로우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복지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전히 고루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한국 여성들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잘 발현된 것 아닌가? 우리 이야기지만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닌 작품들이 품은 가능성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2년 연속 1000만 관중에 도전하는 프로야구가 역대 최초로 개막 2연전 10경기를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이틀 동안 22만 명을 불러 모으는 폭풍 흥행에 신이 난 선수들도 멋진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물 셀 틈 없이 들어찬 관람석에서 팬들이 목청 높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경기는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개막전에 이어서 또 한 번 5개 구장이 모두 만석. 역대 최초로 개막 시리즈 10경기를 전부 매진시키며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000만 관중을 달성한 지난해보다도 더 뜨거운 야구 열기 속 선수들도 멋진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LG는 홈런쇼로 잠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4번 타자 문보경이 2경기 연속 1회부터 투런포를 터뜨리더니 박동원, 오스틴, 송찬희가 잇따라 솔로 홈런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정빈이 데뷔 첫 홈런으로 경기의 쐐기를 받기까지. 여기에 선발 손주영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선제 투런의 주인공 문보경의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까지 더한 LG는 롯데를 상대로 개막 2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기를 너무 그리워했고요. 또 많은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원에선 KT가 연장 승부 끝 배정대의 시즌 1호 끝내기로 첫 승을 거뒀고 문학에선 SSG가 삼진만 8개를 잡아낸 김광현의 호투에 힘입어 연이틀 두산을 제압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심각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충북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특히 산지로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드는 만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고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 20도 예상되고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22도, 대구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아서 여전히 온화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